참고해서 보십시오. 자, 이렇게 주기율표를 보면 주기율표에서 우리 1쪽부터 18쪽까지 있는 거 아는데 이 중에서 18쪽에 있는 아이들이 모든 원자들이 원하는 그래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는 안정적인 구조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안정적인 구조라는 건 전자를 채운 가장 바깥쪽 껍질까지 전자가 꽉 차 있는 상태. 됐어? 그 18쪽에 해당되는 누구 있니? 맨 위에? 이름 얘기해봐. 헬륨이야. 얘는 원자번호 몇 번이겠어? 2번이야. 그 밑에 누구 있어? 그 밑에 누구 있어? 네. 네온은 원자번호 몇 번이야? 10번이야. 되겠어? 그 밑에 누구 있어? 아르곤. 아르곤은 원자번호 몇 번이야? 18번이야. 됐어? 얘네들이 가장 바깥쪽 껍질까지 전자를 꽉 채우고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띈대. 예를 들면 헬륨이야. 헬륨은 원자번호가 2번이라는 얘기는 양성자를 몇 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2개 가지고 있으니까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몇 개 들어가면 꽉 차? 2개 들어가면 꽉 차는데 2개 채웠어. 그래서 얘 완벽해. 되겠어? 이 상태야. 자, 네온은 원자 번호가 10번이니까 양성자가 원자 핵 속에 10개 있다는 거야.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 10개. 근데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채웠어?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채웠어? 8개. 8개까지 채울 수 있는데 8개 채웠으니까 꽉 채운 거야. 그래서 완벽한 거야. 되겠지? 자, 원자 번호 18번인 아르곤은 양성자가 18개 있으니까 실제로 전자도 18개 있어야 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채우니까 총 합쳐서 몇 개야? 18개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들어있는 가장 바깥쪽 껍질까지 전자를 완벽하게 채운 아이들이 가장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그 유명한 비활성 기체다.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니까 옆에 또 다른 아이와 결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원소와 결합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은 오메가 산소, 기체, 물, 이산화탄소, 나트륨처럼 실제로 완벽한 상태를 띠고 있는 물질들은요. 모든 원소가 완벽하게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결합할 필요 없으니 풍선 속에 들어있는 헬륨 기체는 어떤 상태로 들어있어? 헬륨 원자 상태로 들어있는데 그 자체가 완벽해서 그래. 그래서 간판에 들어있는 네온사인도요. 됐니? 그 안에 들어있는 네온은 원자 하나가 완벽한 물질입니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형광등 속에 들어있는 충전기체인 아르곤은요. 완벽한 상태이니까 불꽃 같은 거 튀지 않아. 그래서 우리 옆에 있어도 화재 위험성도 없고 폭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해서 아르곤이라는 원자가 곧 분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벽해서 하나의 원자가 곧 분자로 존재하는 아이를 멋진 말로 좀 전에 가르쳐줬어. 하나의 원자가 분자예요. 멋진 말. 1. 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해. 그래서 얘네들은 원소교 그 자체가 곧 뭐다? 분자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8쪽은 원소가 곧 분자입니다. 그래서 원소를 나타내는 원소 기호와 분자를 나타내는 분자식이 똑같아요. 되겠어? 이해되겠어? 자, 근데 이걸 뺀 나머지는 다 불안전해. 그러니까 이걸 뺀 모든 아이들은 불안정하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원소끼리 뭐 해야 된다? 결합해서 18쪽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된다. 근데 이 불완전한 아이들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갖는다. 바로 머큐 속에 들어있는 누구와? 불러. 누굽니까 얘네들? 금속과 나머지 뭐가 있어? 비금속이 있어. 그래서 불완전한 애들도 금속으로 불완전하냐 비금속으로 불완전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 중에서 금속에 속하는
원소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튬이라든가 나트륨이라든가 칼륨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리튬은 원자번호가 몇 번이니? 3번이야. 그러면 얘는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서 완벽할 수 있을까? 얘가 원하는 애는 헬륨일까 아니면 네온일까? 얘는 원자번호가 3번이니까 2번 되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러려면 전자 하나를 뭐 해야 돼? 잃으면 돼. 그래서 전자 하나를 잃으려고 하니까 플러스 1가 된다고. 나트륨도 원자번호 11번이야. 누구 되는 게 편하겠어? 네온. 원자번호가 10번인 애가 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굳이 18번이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자 하나 잃으면 돼. 칼륨은 원자번호가 19번이야. 누구 되는 게 편하겠어? 누구? 아르곤. 원자번호 18번이 더 가깝잖아. 그래서 전자 하나 잃으려고 한다고. 되겠어? 자, 근데 이렇게 조그만 원자들이 있는 미시세계예요. 엄청 작은 입자들이 있는 미시세계에서는 전자를 버리려고 해도 그냥 버릴 순 없어. 반드시 옆에 전자를 받아줄 대상이 필요해. 자, 전자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바로 누구야? 비금속들이야. 그 중에서 17쪽에 해당되는 얘가 누구냐면 플로린이지. 플로린은 원자번호 몇 번이야? 빨리 생각해봐. 몇 번? 9번. 그러면 얘가 원하는 건 헬륨이야, 네온이야? 네온처럼 되는 게 더 쉬워. 9번이 10번 되는 게 편하지 2번 되는 게 편하지 않아. 자, 그럼 10번처럼 되려면 전자 하나를 얻어야 돼. 1과 음이온 되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 전자를 얻을까? 여기에 있는 1종 원소들한테 네 전자 놔줘. 내가 받을게. 라고 해서 둘이 결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애들은 옆에 있는 또 다른 원소들과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결합하려고 한다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불완전한 금속 원소와 불완전한 비금속 원소들이 둘이 결합해서 완벽하려면 금속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비금속한테 주면 돼.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요.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면 양이온인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와 음이온인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는 이 사이에서 뭐가 생기냐면 전기력. 맞죠? 한 놈은 플러스를 띠고 한 놈은 마이너스를 띠니까 전기력에 의해서 서로를 밀어낼까요? 당길까요? 서로 반대극끼리는 밀어내니 당기니? 당기죠. 그 당기는 힘을 멋진 말로 정기적으로 뭐가 생긴다 그래요? 인력. 그래서 정기적으로 인력이 생겨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온결합이라고 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는 걸 우리가 이온결합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온결합은 반드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일어난다. 한 놈은 양이온이 되고 한 놈은 음이온이 돼서 정기적인 힘에 의해서 결합하는 걸 우리가 이온결합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얘가 이온결합이야 아니야? 아까처럼요. 이온결합판에 찾아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써있잖아요. 그죠? 자, 이온결합을 하는 건 반드시 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성분 분석해. 얘는 금속이야. 얘는 비금속이야.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온결합했겠구나. 근데 얘 비금속이야. 얘도 비금속이야. 그러면 이건 이온결합이 아니겠구나. 라는 걸 판단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해되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온결합이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이렇게 이온결합을 한 애들은 물속에 넣으면 다시 이온이 헤어져. 됐어? 떨어져 나와. 그래서 이렇게 이온결합한 애를 물속에 녹여. 됐어? 물에 녹여. 그걸 멋진 말로 용해시켜요.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에 녹여. 물에 녹이면 이온결합으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붙었던 애가요. 그래서 물에 의해서 뜯어져. 그래서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걸 멋진 말로 우리는 물속에 녹이니까 얘가 이온화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물에 녹이면 물속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과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 물속에다가요, 한 놈은 플러스 극, 한 놈은 마이너스 극이 걸려있는 이렇게 회로도를 연결을 해서 여기에 꼬마 전구를 이렇게 연결할 거야. 건전지 이렇게 연결할 거야. 그러면 너네 기억나? 이렇게 회로도에다가요, 내가 꼬마 전구를 연결을 해서 불을 켤 거야. 근데 여기 스위치 있어. 지금 스위치가 닫혔니 열렸니? 열렸죠. 이렇게 전선이 끊어지면 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래서 꼬마 전구에 불 안 켜져. 그래서 전선이 끊어지지 않게 스위치를 눌러서 닫으면 전선이 완벽하게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전류가 흘러서 꼬마 전구에 뭐 켜져? 불 켜져.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렇게 물속에 전파를 이렇게 넣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고 꼬마 전구를 연결을 했어. 그렇지만 물속은 끊어졌니? 연결됐니? 끊어졌죠. 그럼 원래는 전기 흐르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렇게 끊어져 있어도 물속에 누가 있으면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이온들이 있으면 여기 끊어진 자리를 됐어. 누가 연결해줘? 마치 오작교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연결해줘요. 됐어. 여기로 마이너스 전하가 플러스 쪽에 끌려가고요. 플러스 쪽은 마이너스가 끌려가서 여기를 연결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가 흐를까 안 흐를까? 흘러요. 되겠어? 그래서 끊어진 전선을 물속에 넣었을 때 물속에 이런 식으로 이온이 들어있으면 그 이온들이 끊어진 전선을 연결하기 때문에 이 물속에 있는 전하들에 의해서 여기에 전류가 잘 흐르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물에 이온들이 있어서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들을 멋진 말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 전해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속에 전해질이 있으면 그 전해질 때문에 이 회로도에는 불이 들어와 꼬마 전구에 불이 켜집니다. 그러면 이 전해질이 될 수 있는 물질이 뭐야? 바로 이온 결합한 애들을 물속에 넣으면 얘네들이 다 전해질이야. 알겠어? 이온 결합한 애들을 물속에 넣으면 물속에서 이온들이 뜨거워져가지고 전선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걔네들 때문에 전기가 잘 흐릅니다. 걔네들을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물속에 이온 결합한 애들을 집어넣으면 걔네들 때문에 전해질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으니까 회로도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부터 이렇게 이온 결합하는 물질들 화학식 쓰는 연습들을 막 하고 있었어. 기억나? 자, 그래서 이온 결합하는 물질들의 화학식 쓰는 방법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여기 나트륨 1가 있어요. 마그네슘 2가 있어요. 알루미늄 3가 양이온 있어요. 양이온은 3 플러스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음이온은 2 마이너스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결합한다. 자, 결합하는데 1가 음이온이 있고요. 2가 음이온이 있어. 얘네들이 결합됐을 때 화학식을 됐어? 보지 말고 한번 다시 써봐. 다시 써봐. 어떻게 쓰면 되지? 시윤아, 나와. 나와,
상식적으로 양이온을 먼저 씁니다. 우여가 나와 두 번째 줄 써. 주원아, 문주원, 세 번째 줄 채워. 왔다 갔다가 불편하게 하니까 자, 이거 베껴 쓰면 됩니다. 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걸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요.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가 양이온,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이 돼서 결합을 해요. 자, 근데 얘네들이 결합할 때 우리는 약속 양이온 먼저 써, 음이온 뒤에다 써.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전하량이 같은 애는 군더더기 없이 1대1로 결합해. 전하량이 같은 애들은 군더더기 없이 1대1로 결합하는데 전하량이 다른 애들끼리 결합하면 서로 상대방 전하량이 밑으로 내려온다 생각하고 쓰시면 돼. 됐어?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이게 얼마냐 라고 하는 걸 과거 면접에서도 물어보더라. AL3, AL2, O3 되겠습니까? 네, 이 알루미늄을 철로 바꿔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되겠냐? 이렇게 된다는 거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Na2O 한국말로 읽어. 산화나트륨이야. 이 산화나트륨은요, 사실은 나트륨이라고 하는 양이온과 산화이온이 결합을 하는데 몇 대 몇의 개수비로 결합을 한 거야? 나트륨 몇 개? 2개. 산소, 산화이온 몇 개? 하나. 그래서 2대 1로 결합을 한 거야. 그래서 얘를 물에 녹이면 이렇게 물속에 나오니까 얘네들을 물에 녹였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물에 떠다니는 개수비가 몇 대면? 2대 얼마? 1 이렇게 떠다녀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떠다닌다. 얘네들이 있어서 물의 전류가 잘 흐르는 얘네들이 싸그리 뭐다? 전해질이다. 되겠어? 얘네들만 물속에 있으면 전기가 잘 흘러요. 전해질입니다. 되겠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불완전한 금속 원소와 불완전한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리를 돌려봐. 나 물속에 플러스 1가 양이온인 나트륨이 물속에 몇 개 떠다니냐면 100개 떠다녀. 그래서 이 새끼가 100개 있어, 이 물속에. 그리고 염화이온이 몇 개 떠다니냐면 100개 떠다녀. 물 때문에 붙을 수는 없어서 떠다니는 거야. 이온 상태로 있어. 그러면 여기 물을 증발시키면 염화 나트륨이라는 덩어리가 몇 개 될까? 염화 나트륨이라는 덩어리 몇 개 될까? 한 개야, 몇 개야? 100개일 것 같아요. 또! 한 개일까, 100개일까? 한 개? 왜? 그냥. 한 개일까, 100개일까? 이게 중학교 2학년 대신.
50개. 오. 몇 개일까? 50개. 쟤네들이 다 합쳐져서 한 개 되잖아. 4개. 이게요. 골드립니다. 이게 100개씩 들어있잖아. 그랬을 때 얘를 물에 그 물을 다 없앴을 때 몇 덩어리 되냐면 없는 거.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밖에 안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입자는 이 안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개수 비율이 있어. 얘네들은 1대1로 결합해. 그래서 100개 있고 100개 있어. 자, 그랬을 때 물을 다 증발시키면 그러면 100개 있고 100개 있으니까 100개 돼야 정상일 것 같지? 한 개 된다. 왜? 양이온이 옆에 있는 음이온과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붙는다 그러지.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이온 붙으면 여기는 플러스가 아니야? 플러스죠. 여기도 음이온 붙어요. 여기도 붙고요. 여기도 붙습니다. 사방팔방 다락 달라붙죠. 그럼 그걸로 끝이야? 아니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 옆에 뭐가 붙습니까? 플러스가 붙죠. 플러스가 붙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주변이 이렇게 다 달라붙어요. 그러면 그 옆에 뭐가 붙습니까?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게 됐어? 1000개가 있던, 10,000개가 있던, 10만 개가 있던 상관없이 얘네들이 됐어? 이렇게 따다다닥 붙습니다. 그래서 물을 없애면 이게 몇 개가 있던 상관없이 한 덩어리로 다 바뀝니다. 한 덩어리로 다 바뀝니다. 그러면 저게 좀 이상해. 우리요. 아까 주기율표 하면서 주기율표에서 분자식 외워와 그랬죠? 자, 예쁘게 잘 필기해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물질은 원자들이 안정되기 위해서 다른 원자들과 결합되어 있는 걸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물질은요, 두 종류야. 분자인 것과 분자가 아닌 게 있어요. 안정적인 물질은 분자인 상태인 것과 분자가 아닌 게 있어요. 우리는 모든 물질은 분자라고는 착각을 갖습니다. 염화 나트륨 분자 아니에요, 저 새끼. 얘는 분자가 아닙니다. 얘를 분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분자의 조건이 뭔데? 여러분들이 외운 분자라는 건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겁니다. 불안전한 비금속들끼리 결합해서 안정한 상태가 된 애들만 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속 들어있으면 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비금속들끼리의 결합만 분자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물입니다. 물. 자, 물이라는 분자는 한 분자 안에는 수소 원자 몇 개? 정확하게 2개요. 산소 원자 몇 개? 네. 수소 원자 정확하게 2개와 산소 원자 정확하게 1개가 결합한 게 물 분자 1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수소 원자 하나에 물 원자, 수소 원자 하나 아니,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한 거니까 얘 이렇게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게 물 분자 1개입니다. 그러면 물 분자 2개 어떻게 그려? 물 분자 2개 어떻게 그려? 이거는 물 분자 하나와 또 다른 물 분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물 분자 2개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게 물 분자 하나, 물 분자 2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자는요, 한 분자 한 분자가 따로 독립되어 있어. 그래서 물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분자가 이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 안에는 정확하게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한 분자가 독립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를 정확하게 셀 수 있는 아이, 이것만을 분자라고 한다. 그래서 분자의 조건, 독립된 구조를 띈다.
산소 원자 이렇게 그릴 거야. 우리 산소 기체 어떻게 써? 산소 기체는 O야 O2야? O2야. 이거 어떻게 그려? 그려봐. 산소 원자 두 개를 이렇게 돼서 모형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거 세 개 있어. 어떻게 그리면 돼? 이 덩어리를 몇 개 그리면 돼? 세 개 그리면 되죠. 그러니까 얘도 한 분자 한 분자가 독립된 구조야 아니야? 독립된 구조야. 되겠어? 이렇게 된 게 분자야. 분자는 반드시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이렇게 완벽한 독립된 구조를 띌 수 있고 그중 하나가 이 분자의 성격을 만드는 입자의 기본 구조야. 그래서 산소라는 건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고 그러한 분자 수가 3개 있어요 라고 하는 앞에 있는 큰 숫자는 분자수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걸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분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외웠던 7개가 바로 대표적인 분자식들이야. 물, 이산화탄소 불러, CO2 질소기체, N2 산소기체, O2 과산화수소. 빨리빨리 얘기해야지 머릿속에 넣는다. H2, O2, 메테인, CH4, 암모니아, NH3. 얘네들이 대표적인 거야. 되겠어? 얘네들이 대표적인 거야. 얘네들이 모두 다 보세요. 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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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금속들끼리 결합하는 걸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그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아이들이 독립된 분자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분자 형태를 띱니다. 그랬을 때 앞에 있는 커다란 개수는 분자의 개수고 뒤에 있는 원소기호 뒤에 있는 작은 숫자들은 한 분자 속에 있는 원자의 개수를 얘기한다.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해돼? 이해돼? 오케이. 자, 그래서 꼬맹아 H2라는 한 분자 안에는요 수소 원자 2개 들어있고 산소 원자 1개 들어있는데 자, 물 분자가 하나가 아니고 2개의 물 분자 있어. 이 2개의 물 분자 속에는 전체 수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니? 전체 수소 원자 수. 네, 그 4개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앞에 있는 커다란 개수에 그 원소기호 뒤에 있는 작은 개수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총 들어있는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4개 들어있구나 이런 얘기야. 그러면 산소는 총 몇 개 들어있니? 똑같아요. 앞에 있는 커다란 개수에 산소 원소기호에 있는 작은 개수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2개 들어있구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골 때리는 애 하나 있어. 누구? 포도당. 불러봐. 기억나는 사람들은 불러. C, U, H, 12, O, U. 이거 이온 결합일까? 공유 결합일까? 공유 결합이지. 됐어? 그러니까 저것도 분자식이야. 맞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분자라는 건 반드시 한 분자 한 분자가 독립되어 있어서 자, 물질의 성질을 구성하는 분자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 안에 원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정확한 개수를 셀 수 있는 게 분자식이야. 그래서 분자식은 정확한 개수로 표현한다. 그래서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한테 욕 아니야. 개수를 세서 나타내는 식이야. 계자식 이렇게 이제 얘기해줘요. 그냥 그렇다고. 됐어? 뭐 이런 식이야. 정확하게 개수로 표현하는 게 됐어 분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자식은 계자식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분자가 아닌 건 뭐야? 비금속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안에 금속 들어있으면 분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됐어? 분자가 아닌 애들이 바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다든지 또는 금속들로만 되어 있는 얘네들은 금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립된 구조를 못 띄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분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을 나타내는 식이 분자식이 아니야. 분자가 아니니까 분자식은 못 나타내.
그러면 걔네들을 나타내는 식은 분자식이 아니면 뭐라고 그럴 건데? 그냥 화학식이라고 불러. 그냥 화학식이야. 그 분자가 아닌 대표적인 게 이온결합한 애들이죠. 그 이온결합한 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의 원래 이름이 뭐게? 염화 나트륨. 어떻게 쓸까요? 염화 나트륨 어떻게 씁니까? 네. 자, 뭐부터 써야 돼? 금속부터. 그래서 Na, Cl 이죠. 그러면 이 소금은요, 나트륨 한 개에다가 염화유 한 개가 결합한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이 숫자는 개수가 아니에요. 이건 결합하는 뭡니까? 개수 비율을 나타낸 거지 개수가 아니야.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1대1의 개수 비율로 결합해. 그러니 이때 나트륨이 100개 있으면 염소도 몇 개 필요하다는 거야? 몇 개 필요하다는 거야? 100개 필요하다는 거야. 알겠어? 나트륨이 50개 있으면 염소도 몇 개 필요해? 50개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거 1000개 있으면 얘도 몇 개 있다는 거야? 1000개 있다는 거야. 됐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 요 숫자는 정확하게 얘처럼 개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비율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 물속에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100개씩 들어있어도 물을 증발시키면 이때 덩어리는 100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염화 나트륨이라는 아이가 100대 100으로 결합한 한 덩어리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왜? 얘네들은요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를 다 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덩어리에 그 다음에 독립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덩어리 이런 구조로 뛸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얘하고 얘도 붙은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구조를 뛸 수 없습니다. 이온 결합한 애들은 절대로 독립된 구조를 뛸 수 없어. 분자는 반드시 독립되어 있어야 분자라고 부르는데 독립된 구조를 띌 수 없기 때문에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분자의 구조를 못 갖는다. 그래서 걔네들을 나타내는 식은 필요한데 그 식은 분자식이 아니다. 화학식이라고 부른다. 화학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화학식에 있는 이 숫자들은 결합한 개수가 아니고 비율이다. 그러니 물속에 나트륨과 염화이온 100개 있던 1000개 있던 그걸 물을 없애버리면 그냥 한 덩어리 된다. 얘처럼 두 덩어리 됐어요, 세 덩어리 됐어요 이런 걸 쓸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염화 나트륨 같은 애들은 분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분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은 초딩이에요. 알겠어? 초딩들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구상에 있는 물질은 분자인 애가 있고 분자가 아닌 애가 있다. 그래서 염화 나트륨의 분자식은 NaCl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과거 떨어져요. 그래서 소금의 분자식이 염화 나트륨 NaCl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새끼는 뭔가구나. 떨어뜨린다고요. 소금은 분자식이 아니고 화학식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나타내는 화학식이 NaCl인 거야. 분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금속을 구분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금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퍼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아이들은 분자일 수 없다. 그래서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는 화학식으로 표현하고 그 화학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대표적인 게 이온 결합한 애들이다. 되겠습니까? 얘네가 분자가 아닌 이유는 독립된 구조를 띌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독립된 구조를 띌 수 없는데 소금이 NaCl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왜 그렇게 써요? 여기에 100개 있고 막 1000개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합한 애들은요 덩어리져 있어서 얘네들이 몇 개와 몇 개가 결합하는지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은 일정한 면적으로 잘랐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비율을 보는 거야. 그래서 양이온이 10개 있는데 음이온도 10개 있네. 그래서 얘네들 1대1로 결합하네. 그래서 화학식 이렇게 쓴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온 결합한 애들을 나타내는 건 분자식이 아니고 화학식이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분자로 되어 있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다. 분자로 되어 있을 수 있는 건 비금속들끼리 결합된 물질이다. 그러면 우린
지난 시간에 이온 결합에 대해서 미친 듯이 했으니 오늘은 비금속들이 결합해서 분자를 만드는 그 유명한 무슨 결합에 대해서 해보자? 동유 결합에 대해서 해보자. 이 얘기야. 오늘 요것만 하면 돼. 선생님하고 한 30분 여러분들 예쁘게 뭔가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주기율표 뒤에 보면 여백이야. 거기에다가 예쁘게 그리셔도 되고 노트에다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분자 결합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이게 다 이유가 있어. 선생님한테 저번에 누군가가 이거 왜 이런 결합을 가져요? 이제 이런 거 물어봤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화학처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통합과학 수준으로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분자가 될 때 분자들의 분자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선생님이랑 50페이지를 보면서 하죠. 분자 중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물이에요. 물 한번 만들어 볼래요? 자, 물을 만들 건데요. 자, 그 중에서 물이라는 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불완전해서 결합을 해야 되는 건데 잘 생각해봐.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야.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양성자가 하나 있으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있잖아. 근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야 완벽해? 2개 있어야 돼.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한 자리가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해. 이해되죠? 네.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양성자가 8개 있고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몇 개? 6개. 그래서 완벽할 수 없죠. 몇 개 채워야 됩니까? 몇 개 채워야 됩니까? 8개 채워야 되니까 몇 개 모자라? 2개 모자라. 이런 거야.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할 때는 이 안쪽에 몇 개 있든 상관없죠. 가장 바깥쪽 껍질에 몇 개 있어서 불완전한지만 표현하면 돼. 그래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만 점 찍어서 나타냅니다. 선생님이 화학과를 안 간 이유가 얘 때문이야. 이제 구차하는 게 나타나. 그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만 점 찍어서 나타내라고 얘기한 과학자가 루이스야. 점 찍어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루이스의 전자 점식. 전자를 점 찍어서 나타내는 식.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화학 시간에 가면 엄청 자세히 배울 건데 그냥 그런 애가 있어요. 루이스의 전자 점식으로 찍어볼게요. 자, 수소라는 애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어야 완벽한데 하나밖에 없네. 점 하나 찍으면 돼. 그럼 여기 한 자리가 비어서 난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상태야. 됐죠? 자, 우리의 산소는 수소는 첫 번째 껍질을 채워야 되니까 2개 채우면 꽉 채우는 건데 수소를 뺀 나머지 아이들은 8개 채워야 되잖아. 그렇죠? 자, 산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몇 개 있다고요? 6개. 그럼 이제 6개를 찍는데 꼬매나 점을 찍는 방법. 첫 번째, 위, 아래, 좌, 우에 먼저 하나씩을 찍어. 그래봤자 4개잖아. 됐어? 네.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른 곳에 갈 수 없으니 이제 겹쳐서 찍으면 돼요. 그래서 8개를 채운다는 얘기는 위, 아래, 좌, 우에 전자가 2개씩 쌍을 이루고 있어야 완벽한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상태가 됩니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꽉 채우는 상태를 우리가 옛날 그리스어에서 8개를 옥타라고 했어요. 들어본 적 있나? 그래서 8개의 친구를 꽉 채우는 걸 우리가 옥택 규칙을 만족시켜야지 완벽한 상태야. 여기서 옥택은 8개를 채워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전자 8개를 채워야 완벽한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자가 없는 빈자리가 있어. 여기를 채워줘야 돼. 나도 여기 비었는데 나도 비었어. 어떡할 거야? 아까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 금속은 나 전자 남어. 나 너한테 줄게. 좋아. 내가 받을게.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 거거든요. 근데 비금속들끼리 결합을 할 때는 나도 모자라. 여기 채워줘. 나도 모자라. 새끼야. 네가 채워. 이거야. 그래서 서로 모자라다고 전자를 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소가 자기가 불완전할 걸 감수하고 여기다가 전자를 줄까? 이러진 않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합의를 본 거야. 오케이, 우리 둘 다 모자르니까 우리 됐어, 이렇게 하자. 우리 엄한 선생님이요, 맨날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지우개하고 연필 무조건 가져다니래.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그걸 검사한대. 근데 오늘 연필밖에 안 가져왔대. 내 짝꿍은 지우개밖에 없대. 둘 다 쳐맞을래? 아니죠. 그럼 둘 다 완벽하기 위한 방법은 뭐야? 둘이 그거를 서로 같이 쓰면 돼요. 가운데 놓고. 됐어. 내 연필과 걔 지우개를 같이 쓰면 우리 둘 다 연필과 지우개가 다 있죠? 그러면 쳐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걸 하나씩 내놓고 공유합니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걸 하나씩 내놓고 공유하기 때문에 그 멋진 무슨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야?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야. 뭘 공유해?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들을 서로 공유하겠다는 거야. 이게 비금속들끼리 하는 결합입니다. 그러니 내 전자 하나 있어. 너도 전자 하나 있구나. 그러면 우리 서로 불완전하니까 우리 완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나 6개밖에 없어서 여기도 빈자리 있고 여기도 빈자리 있는데. 좋아. 그러면 네 전자 하나와 내 전자 하나 우리 요거 공유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수소 입장에선 전자가 몇 개 되냐? 네, 이렇게 돼. 와, 나 완벽해. 근데 산소는 어때? 아직 한 군데가 모자라. 됐어. 여기도 채워야 되잖아. 그럼 어떡할래? 옆에 또 다른 수소를 불러와. 야, 너도 와서 같이 해. 그래서 옆에 또 다른 수소를 데리고 와서 네 전자 하나, 내 전자 하나, 우리도 여기도 같이 결합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수소의 입장에서는 뭐해? 얘도 완벽해. 됐지? 그러면 산소의 입장에서는 어떠니? 산소의 입장에서는 이만큼 내 거. 그럼 몇 개 된 거야? 몇 개 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우와! 나 6개 채웠다.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기 위해서 산소의 입장에서는 양쪽에 수소가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됐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한 이게 바로 우리가 맨날 마시는 뭡니까? 물이라고 하는 물방울의 구조입니다. 됐어? 그래서 물이라는 아이를 만들 때 산소 하나에 굳이 수소가 2개 붙은 이유가 바로 이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 되겠어? 하겠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산소와 수소가 전자 하나씩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결합을 했습니다. 이걸 됐어? 간단하게 됐지? 점 찍어서 그리려니까 귀찮아. 점 찍지 말고 결합한 걸 이렇게 막대기 선으로 연결해서 그리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려놓은 이런 식으로 수소와 공유결합 한 번, 이쪽 수소랑도 공유결합 한 번. 그래서 공유결합한 부분만 이렇게 막대기로 그려놓은 걸 구조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몰랐대요. 그래서 여기에 공유결합이 이렇게 한 싹이구나. 여기도 한 싹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 이렇게 그려줘. 약간 골 때리는 새끼도 있어요. 우리 물 다음에 2번째로 유명한 애가 누군지 아세요? 이산화탄소. 자, 그거 하기 전에 뽀맹아 연습 한번 해봐. 암모니아. 이게 왜 이 구조인지 만들어봐. 암모니아를 한번 그려볼까? 질소는 몇 번이냐? 수소는 어차피 이 상태야. 수소는 어차피 이 상태고요. 됐어? 질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7번이면 양성자가 7개 있으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어? 5개 있어. 원래 몇 개여야 되는데? 8개여야 되니까 전자 3개를 얻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질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다고? 몇 개 있다고? 5개. 그거 점 찍어서 나타내볼까? 어떻게? 일단은 위, 아래, 양, 옆에 하나씩 찍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 쪽에다가나 점 하나를 더 찍으면 5개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 빈자리를 수소와 결합해서 채우겠다는 거야? 수소 몇 개 필요해?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하죠. 그래야 수소 입장에서도 완벽, 질소 입장에서도 완벽. 그래서 암모니아 분자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NH3일 수밖에 없어. 맞아?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되겠어?
되겠어. 그래서 앞으로는 모르는 분자의 분자식을 너네가 원소 기호만 잘 알고 있으면 조합해서 만들 수도 있어. 그럼 보면 탄소와 수소가 만날 거야. 빨리 해봐. 탄소와 수소가 만날 거야. 해봐. 탄소 몇 개와 수소 몇 개가 만나야 되는지. 주연아, 그래. 은수야, 탄소 체외각 전연수 몇 개? 한개 그리고 탄소 체외각 전연수 몇 개? 어? 체외각이 6개? 아 4개. 4개. 그쵸? 하나, 둘, 셋, 넷. 됐어. 그러면 여기가 다 꼈어. 여기 다 채워야 돼. 그러려면 수소 몇 개 필요하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수소가 4개가 이렇게 들어와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너네가 아까 분자식 쓰라 그랬을 때 제일 못 쓴 게 뭐니? 메테인 분자식. 이제 어떻게 쓰면 되겠니? CH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다 이유가 있어요.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내 전자 하나, 네 전자 하나, 그래서 전자 하나씩을 공유해서 이렇게 돼서 결합을 합니다. 전자 한 쌍을 서로 공유하면서 결합한 요걸 돼서 단일 결합. 그래서 메테인은 단일 결합 4개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 구조예요. 단일 결합을 4번 한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메테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올 때는 재밌어. 자, 이제 머리를 돌려. 머리를 써. 탄소와 산소를 결합시켜봐. 해봐.
이게 약간 골 때리죠. 탄소는 체외각의 존재가 몇 개 있냐? 불러. 네. 산소는 체외각의 존재가 몇 개 있냐? 6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완벽하기 위해서 됐어. 얘는 두 손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하나 공유결합, 여기 하나 공유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와 산소는 공유결합을 하나당 몇 번씩 할 수 있어? 2번씩 하는 거야. 그러면 산소는 완벽한데 탄소는 여기도 필요하잖아. 그러면 이 손을 잡아줄 또 다른 누가 필요하니? 산소 하나가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 공유결합, 이거 공유결합 이렇게 해요. 맞아? 이렇게 하면 탄소의 입장에서도 완벽해지고 산소의 입장에서도 완벽해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유명한 아이가 누구냐? 불러. 이산화탄소인 거예요. 이걸 구조식으로 그리면 탄소는 산소 2개와 각각 몇 번씩 공유결합한 거야? 2번씩 공유결합을 한 거죠. 맞습니까? 네. 이걸 우리는 같은 원소끼리 공유결합을 2번 했으니까 무슨 결합? 이중결합했네. 이렇게 얘기해요. 가능합니까? 보면 같은 원소들끼리는 3중결합까지 가능해요. 1중결합, 2중결합, 3중결합까지 같은 원소끼리 손을 3번까지 잡을 수 있어. 알겠어? 네.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있는데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기체가 뭐지? 그렇죠. 질소 기체는 질소 원자와 질소 원자끼리 손잡은 거죠? 이거 그려봐 빨리. 자, 질소요. 체외각의 존재수 몇 개? 5개죠. 안에 2개 들어가고. 됐어. 얘는 원자 번호가 7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5개 있으니까 체외각 전자수는 5개예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5개를 점지고 나타내면 하나, 둘, 셋, 넷, 5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 3군데를 공유결합해야 되는데 지랑 똑같은 질소밖에 없어. 그러면 됐어. 얘네들끼리 몇 번 결합하면 되겠니? 1번, 2번, 3번. 맞아? 그래서 같은 질소들끼리 몇 중 결합해요? 3중 결합합니다. 여기까지 가요. 됐어. 그래서 질소 기체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 김에 보자. 자, 그러면 수소 기체 몇 중 결합으로 되어 있는지 빨리 조사해. 산소 기체 몇 중 결합으로 되어 있는지 조사해. 빨리 그려.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잖아요. 자, 수소 결합 그렸어요? 얘는 됐어. 무슨 결합합니까? 네, 단일 결합. 자, 산소는요? 이중 결합. 질소는요? 삼중 결합. 물은요? 빨리. 물은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물은요? 단일 결합을 몇 번 한 거야? 두 번 한 거야. 얘하고 얘 단일 결합이야. 그게 두 개 있는 거야. 이거 이중 결합이라고 얘기하네. 알겠어? 네. 이산화탄소는요? 이중 결합을 몇 번? 두 번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OX 얘는 단일 결합 했어요. 2중 안 했어요. 3중 안 했어요. 얘 X O X 얘 X X O 얘는 O X X야. 되겠어? 이게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한테 맨날 말장난하는 거야. 언니 오빠들한테 맨날 이거 이중 결합 있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단일 결합 두 번 한 거야. 알겠어? 이중 결합 안 한 거야. 이거 불러. X O X. 되겠지? 되겠지? 자, 오메가 암모니아는 너랑 해. 남들 다 하는 거 나만 못할 이유가 없어. 얘야. 이렇게 된 거죠. 맞아? 그러면 얘는 무슨 결합? 몇 번? 그렇다고 3중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불러. O, X, X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제발 알아둬야 된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공유결합한 걸 선으로 표현한 걸 멋진 말로 구조식이라고 한다 그랬지? 지금 구조식을 다 그려드린 거예요. 맞아? 자, 근데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얘 한번 찍어보자.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찍으면 질소는 체외곽에 전자 몇 개 있어야 된다고? 아유, 몇 개 있어야 되지? 몇 개 있어야 되지? 질소는 체외곽에? 그렇지. 5개 어떻게 찍지? 네, 하나, 둘, 셋, 넷 찍고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놓고 여기에 있는 수소와 여기에 있는 수소와 여기에 있는 수소와 이렇게 그려야 돼. 이거 하다가 지쳐 선생님이 화학과를 안 가고 그다음에 천체물리학과를 갔죠. 네, 더럽게 귀찮아요. 됐어? 네. 자, 그 중에서 꼬맹아 전자가 그래서 결국은 됐어. 2개씩 쌍을 이루고 있어. 근데 잘 봐. 지 거랑 남의 거랑 결합된 전자쌍과 지 거로만 되어 있는 전자쌍이 같을까 다를까? 이게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자기 걸로만 되어 있는 아이를 나는 다른 애랑 공유 안 했어. 비공유 전자쌍. 난 공유했는데 얘는 공유 전자쌍. 됐냐? 이 얘기야. 됐어. 그럼 얘는 공유 전자쌍 몇 쌍? 세 쌍. 비공유 전자쌍 몇 쌍? 한 쌍.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암모니아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유해서 결합하는 걸 공유결합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결합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만 한다? 비금속과 비금속끼리만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아이는 반드시 독립된 구조를 띄어요. 여기에 있는 암모니아 한 분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다른 분자가 여기 와서 붙니? 아니죠. 또 다른 분자는 또 다른 질소들하고 됐어. 수소가 이렇게 결합하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붙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독립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된 아이들이 바로 분자입니다. 알겠어?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물, 질소, 수소, 산소 뭐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물에 녹이면 보면은 얘네들이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으로 뜯어질까 안 뜯어질까? 안 뜯어져요. 어차피 이온도 아니었으니까 뜯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물 속에 이온이라고 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야 중간에 끊어져 있는 전파를 연결해서 꼬마종거에 불 켤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은 이온이 없어.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전파를 연결해서 꼬마종거에 불 켜고 싶어. 불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와요. 여기를 연결해줄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인 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분자들을 물에 녹였을 때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이온이 아니거든요. 이런 애들을 싸잡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걸 비전해질 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한 모든 애들은 물속에 넣으면 이온화가 안 되거든요. 얘네들이 싸그리 비전해집니다. 그래서 자 아까 포도당 어떻게 쓴다고? CUH 12 5 6 이거 두 배 해봐. 불러봐. C 12 H 24 5 10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20이 바뀌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된 이 새끼의 이름이 설탕. 이걸 물에 녹이면 설탕물 되겠죠? 설탕물 속에는 설탕 들어있는 거야 이거. 소금물 속에는 소금 들어있죠? 소금 어떻게 써? NaCl. 이건 소금물. 한 놈은 설탕물을, 한 놈은 소금물을 만들 거야. 거기다가 이렇게 회로도 연결해서 꼬마종거에 불 켜게 할 거야. 어떤 물에 불 들어와? 소금물은 불 들어와. 왜? 이 새끼는 무슨 결합했으니까? 이온 결합했으니까. 설탕물은 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이 새끼는 무슨 결합했으니까? 동유 결합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금물인지 설탕물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그래서 물에 녹여서 저렇게 회로도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꼬마종거에 불 들어오면 그건 소금물이야. 그래서 설탕물에 불 안 들어와. 알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용어 하나만 정리하고 집에 보내드릴게. 자, 요즘에요. 옛날에는요 엄청나게 이제 뭐 다양한 에너지들을 인간들이 씁니다. 에너지를 쓰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옛날에는 나무 떼서 우리가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조금 진화하면서 우리가 석탄을 뗐어요. 근데 지금은 전기를 쓰죠.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 생활에서요. 전기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여러분들 전기가 집에 하루 동안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핸드폰도 못 쓰고 노트북도 안 되고 TV도 안 켜지고 그래서 집에 불도 안 켜지고 냉장고도 꺼지는 거예요. 그 생활을 하루만 지나도 막 사람들이 멘붕입니다. 너네 손에 하루 동안 핸드폰이 없다고 쳐봐. 괜찮아? 쉽지 않지?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생활에 전기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물질 중에 전기를 잘 흐르게 해줘, 흐르지 않게 해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자, 전기를 잘 흐르냐? 멋진 말로 전기 전도도가 크냐 작냐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이야 라고 한다면 그 물질들을 뭐라고 할까? 이거죠. 고체 중에서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을 뭐라 그러니? 그걸 뭐라 그러니? 도체. 잘 흐르지 않게 하는 물질을 뭐라 그러니? 자, 반도체 다음에 뭐? 부도체를 너네가 이제 늙어서 부도체라고 해. 요즘은 이제 새로운 말, 부도체라는 단어 안 쓰게 됐어. 뭐라고 쓰게? 절연체. 됐어. 요즘은 이제 부도체라는 단어 안 써. 뭐라고 쓴다고? 절연체. 이게 옛날에 썼던 부도체를 절연체라는 단어로 교과서 용어가 다 바뀌었어.
그래서 절연체 그럼 부도체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전기가 잘 흐르는 애들은 고체 상태일 때 도체. 자, 고체 상태일 때 전기가 잘 안 흐르는 애들을 절연체라고 해요. 근데 액체 상태에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을 뭐라 그러니? 이걸 전해지. 그래서 액체 상태일 때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물질을 뭐라 그러니? 비전해지. 그래서요, 얼마나 전기가 잘 흘러, 안 흘러, 그걸 나타내는 건 똑같은데, 그 중에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데, 고체 상태일 때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애들은 도체라고 하고요. 그래서, 네, 액체 상태일 때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애들은 도체라고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전해질이네, 이 새끼. 그럼 나 궁금해. 소금은 도체냐, 부도체냐? 전선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 내가 여기다가 전선이 끊어져 있는데 꼬맹아 여기에다가 소금 가루를 여기다 뿌려. 전기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이 새끼야. 소금은 절연체야. 되겠어? 소금은 전해질이야 비전해질이야? 전해질. 되겠어? 되겠어? 설탕을 고체로 여기다 뿌려. 전기 흘러 안 흘러? 설탕은 고체 상태일 때 전기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설탕도 절연체야. 전선이 끊어졌다고 거기다 설탕 뿌리는 집은 없다. 그거 안 된다. 되겠어? 전해질이야 비전해질이야? 설탕은 비전해질. 설탕은 고체일 때나 액체일 때나 전기 안 흘러. 근데 소금은 고체일 때는 안 흘러. 근데 액체로 녹이면 흘러. 알겠냐? 이런 거야. 근데 전선 끊어지면 제일 쉽게 여기다 뭐가 더 뽑으면 될까? 샤프시. 소금 안 된다고! 소금 노른데. 그래서 근데 고체일 때는 지금 쓰고 있는 샤프심 뽑으면 돼. 샤프심이요. 유일하게 비금속이면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도체입니다. 유일합니다. 알겠어? 네, 근데 금방 타요. 너무 약해서. 그래서 엄마 전선에다가 샤프심 꼽으면 돼. 그러면 엄마한테 뒤지게 맞아. 이건 안 좋은 방법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합시다.